의문의 검은 봉지가 내 손에 닿는 순간 평온하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봉지 안에는 작은 열쇠와 손글씨 쪽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15층 아파트의 고요 속 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방 옆에서 나는 그제야 복도에서 울리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이 순간부터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나를 집어삼킬 것임을. 잠깐. 이야기 듣기 전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오후 3시.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친다. 민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다. 유치원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다. 아이는 종종 걸음으로 내 보폭에 맞춰 따라온다. 할머니, 저 아저씨 또 저기 계세요. 민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돌아본다. 아파트 입구 근처 벤치에 최동수 씨가 앉아 계신다. 깔끔한 회색 카디건을 입고 늘 그 자리에 계신다. 우리를 보시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나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한다. 안녕하세요, 동수 씨. 안녕하세요, 영숙 씨. 민호도 안녕. 목소리가 늘 조심스럽다. 3년 전 이사 오셨을 때부터 그랬다.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러워 가끔 반찬을 나눠드리곤 한다. 정중한 분이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가 내 옷깃을 잡아당긴다. 손에 작은 검은 봉지가 들려 있다. 이게 뭐니? 복도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이요. 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 보통이라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말해주는데 오늘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지를 열어본다. 작은 열쇠 하나와 손으로 쓴 쪽지가 나온다. 종이가 낡았다. 글씨체가 떨리고 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끝에 이름도 서명도 없다. 누가 이런 쪽지를 썼을까? 민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만지작거린다. 평소 같으면 벌써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민호야, 목마르지? 우유 줄까? 네. 부엌에서 우유를 따르며 다시 쪽지를 본다. 무엇을 말하지 말라는 걸까? 이런 장난을 누가 쳤을까? 하지만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니 장난 같지가 않다. 간절함이 느껴진다. 급하게 쓴 것 같기도 하다. 민호에게 우유를 건네준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할머니, 밤에 복도에서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 쿵쿵, 이런 소리요.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고. 나는 잠이 깊은 편이라 밤중 소음을 잘 못 듣는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예민한 아이였다. 작은 소리에도 잘 깨곤 했다. 언제부터 들렸니? 지난주부터요.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요. 이상한 냄새? 꽃 냄새 같은데 너무 진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눈썹을 치켜 올린다. 꽃 냄새라니. 우리 층에는 꽃을 많이 기르는 집이 없는데. 오후 5시 현관벨이 울린다. 며느리 혜진이가 민호를 데리러 왔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야간 근무를 나가는 모양이다.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민호 말 잘 들었죠? 당연하지. 우리 민호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데 혜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요. 이번 주만 더 버티면 돼요. 민호가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본다. 할머니, 그거 버리지 마세요. 검은 봉지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혜진이가 시선을 돌린다. 뭘 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민호가 주워온 거야. 별거 아니야. 아, 그래요? 민호야,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진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뉴스를 본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언가에 걸려 있다. 밤 9시 샤워를 하고 나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준다. 국화꽃이 예쁘게 피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물을 주다가 문득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발걸음 소리다. 민호 말이 맞았다. 이 시간에 누가 복도를 다니는 걸까? 현관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내다본다. 복도 불빛이 어둑하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지나간 것 같다.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린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열쇠 소리도 난다.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 최동수 씨일까? 이 시간에 무얼 하시는 걸까? 다시 거실로 돌아와 쪽지를 꺼내어 읽어본다. 왜 이런 글을 쓴 걸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니. 무엇을 말하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이 작은 열쇠는 무엇을 여는 걸까?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본다. 평범한 열쇠다. 사물함이나 서랍장 열쇠 같다. 하지만 우리 집 어디에도 맞는 자물쇠가 없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또 복도에서 소리가 난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다.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 혹시 우리 집 문 앞일까? 침실에서 나와 현관으로 간다. 문구멍으로 다시 내다본다. 이번에는 보인다. 최동수 씨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다. 봉지 같은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편지 같다. 그것을 문틈에 끼워 넣는다. 그러고는 조용히 사라진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걸까?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리고 왜 밤중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민호가 가져온 쪽지. 최동수 씨의 밤중 행동.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새벽 2시. 창밖이 고요하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간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직감이 있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민호의 예민한 감각. 최동수 씨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누군가 쓴 간절한 쪽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퍼즐의 첫 조각만 맞춘 상태다. 아침이 오면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어제와 같은 하루는 없을 것이라는 걸. 금요일 아침. 차가운 공기가 베란다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간다. 어젯밤 잠을 설쳤더니 머리가 무겁다. 국화꽃에 물을 주며 복도 쪽을 힐끔 본다. 평온한 모습이다. 밤의 일들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민호가 오는 시간까지 2시간. 평소라면 장복이나 청소를 하겠지만 오늘은 다른 생각이 든다. 최동수 씨 문 앞을 지나쳐 볼까? 복도로 나선다. 쓰레기 버리러 간다는 핑계로 비닐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최동수 씨 집 앞을 지날 때 슬쩍 본다. 문틈에 뭔가 끼워져 있다. 어젯밤 그분이 넣은 편지다. 하얀 종이 끝이 살짝 보인다. 혹시 바람에 떨어뜨리신 건 아닐까? 주워드려야 하나? 잠깐 망설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 깜짝 놀라 돌아본다. 최동수 씨다. 언제 나오셨는지 바로 뒤에 계신다. 아, 동수 씨. 놀랐네요. 죄송해요.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그분 손에도 봉지가 들려 있다. 하지만 쓰레기 같지 않다. 어제처럼 편지 뭉치 같은 것들이다. 저도 쓰레기 버리러 나왔어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다. 내려가는 동안 침묵이 흐른다. 그분의 숨소리가 약간 거칠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동수 씨,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1층에 도착한다. 쓰레기장에서 각자 봉지를 버린다. 나는 정말 쓰레기를 버렸지만 그분은 다른 곳으로 간다. 아파트 정원 쪽으로 벤치에 앉으신다. 뭔가 이상하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고 하셨는데 민호를 데리러 갈 시간이다. 유치원까지 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난다. 최동수 씨의 떨리는 손, 편지들, 문틈에 끼워둔 종이. 할머니, 왜 그래요? 민호가 내 표정을 살핀다. 아이는 어른들의 기분 변화를 금세 알아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근데 할머니, 어제 그 봉지 어디 뒀어요? 응? 아, 집에 있어.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라고 하는 걸까? 아이가 그 봉지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집에 도착해서 간식을 준비한다. 민호는 거실에서 색연필을 꺼낸다. 그림을 그리려는 모양이다. 할머니, 이상한 아저씨 그려도 돼요? 이상한 아저씨? 네. 밤에 복도 다니는 아저씨요. 가슴이 철렁한다. 민호도 봤다는 뜻이다. 언제 본 걸까? 민호야, 언제 봤어? 저번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요. 복도에서 아저씨가 뭔가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는데? 편지 같은 걸 바닥에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혼자 말한다니. 점점 이상해진다. 뭐라고 말하던?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슬픈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복도 그림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검은 색연필로 칠해진 모습이다. 민호야, 이 사람이 그 아저씨야? 네. 그런데 할머니 무서우니까 말 안 했어요. 아이가 무서워했구나. 혼자 이런 걸 보고도 말하지 못했다니. 마음이 아프다. 다음에는 할머니한테 말해. 알겠지? 네. 오후 3시. 민호가 낮잠을 잔다. 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한다. 최동수 씨가 밤마다 복도에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 편지를 쓰고 바닥에 놓는다니.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걸까? 3년 전 이사 오셨을 때부터 혼자 사셨다. 가족이 있는지도 모른다. 늘 조용하셨고 말씀도 많지 않으셨다. 민호 그림을 다시 본다. 무릎 꿇은 사람의 주변에 작은 점들이 그려져 있다. 뭘까? 민호야, 이 점들은 뭐야? 아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빈다. 눈물이에요. 눈물? 아저씨가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진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밤중에 복도에서 우시고 계신다니.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저녁 무렵 혜진이가 민호를 데리러 온다. 오늘은 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모양이다. 표정이 어제보다 밝다. 어머님, 민호 잘 지냈죠? 그럼. 그런데 혜진아, 혹시 우리 층에 사시는 최동수 씨 아세요? 최동수 씨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아,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어머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민호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한다. 엄마, 할머니가 탐정 놀이 하고 있어요. 탐정 놀이? 혜진이가 웃으며 묻는다. 나는 당황해서 손을 흔든다. 아니야, 그냥 이웃에 관심이 생긴 거야. 좋은 일이에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저녁을 먹는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혼자 먹는 저녁이 적적하다. 문득 최동수 씨도 혼자 저녁을 드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반찬을 좀 해드릴까? 내일 민호 오기 전에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부도 물어볼 수 있을 테고. 밤 9시.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한다. 그리고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며 복도 쪽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조용하다. 어제 같은 소리가 안 들린다. 혹시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밤 10시. 뉴스를 보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린다. 발걸음 소리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인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리고 작은 소음들. 뭔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도 난다. 현관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본다. 최동수 씨가 복도 가운데 서 계신다. 손에 봉지를 들고 계시고 바닥에는 편지들이 흩어져 있다. 그분이 편지들을 하나씩 줍는다. 그리고 다시 놓는다. 마치 뭔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다. 아니면 정리하려고 하시는 건가? 한참을 보다가 망설인다. 나가서 도와드릴까?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실 것 같다. 그분도 창피하실 테고. 최동수 씨가 편지들을 다시 봉지에 넣는다. 그리고 자신의 집 문 앞으로 간다.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진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하다. 내일은 꼭 반찬을 가져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봐야겠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실지도 모른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 민호 그림이 자꾸 떠오른다. 무릎 꿇고 우는 사람.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 35년 교직 생활 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슬픔을 혼자 삼키는 아이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다. 지금 최동수 씨도 그런 상황일지 모른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다가갈 방법이 무엇인지. 토요일 오전,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다.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는다. 최동수 씨께 드릴 반찬이다. 마음 한편으로는 괜한 참견일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께 이웃의 정을 나누는 일이 뭐가 잘못일까? 현관문을 나서며 심호흡한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반찬을 드리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최동수 씨 집 초인종을 누른다. 한참 후에 문이 열린다.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인다. 며칠 제대로 못 주무셨나 보다. 영숙 씨, 웬일이세요? 반찬 좀 만들었는데 나눠드리려고요. 도시락통을 내밀자 그분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친다. 고맙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뭐려?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들어오실래요? 예상보다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거실을 둘러본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어딘가 썰렁하다.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온다.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다. 아마 가족 사진인 듯하다. 가족 사진이세요? 네. 아내하고 딸이에요.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진다.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게 신경 쓰인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최동수 씨가 소파에 주저앉는다.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아,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럽다. 그분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교통사고였어요. 둘 다 한꺼번에. 가슴이 저릿하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밤마다 복도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였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인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한다.
혹시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으니까 가보세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난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그럼 반찬 드시고 그릇은 나중에 주세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10년 전 교통사고,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으셨다니. 그런 일을 겪고도 혼자 버티고 계신 거다. 민호가 오는 시간이다. 오늘은 아들 진우도 함께 온다. 가끔 토요일에는 아빠와 함께 온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민호야, 아빠 보고 싶었지? 민호가 달려와 안긴다. 진우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쉰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든 모양이다. 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표정이 좀. 아들도 내 기분 변화를 눈치챘나 보다. 별일 아니야. 이웃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셔서 좀 신경 쓰이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죠. 민호가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낸다. 할머니, 또 그렸어요. 어제 그린 그림과 비슷하다. 복도 그림인데 이번에는 더 자세하다.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민호야, 이 편지들 뭐라고 써 있었어? 글자는 못 봤어요. 그런데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네. 여자 사진이랑 아이 사진이요. 가슴이 쿵한다. 최동수 씨가 밤마다 복도에서 하시는 일, 편지를 쓰고 사진을 보시는 거였구나. 돌아가신 가족에게. 진우가 그림을 들여다본다. 민호가 그림을 참 잘 그리네. 근데 이게 뭐예요? 복도 그림이에요. 아저씨가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를 복도에서 써? 진우가 시선을 들어 올린다. 나는 얼른 화제를 돌린다. 점심 먹을까? 오늘 갈비찜 했어. 식사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진우의 회사 일, 혜진이의 병원 일. 평범한 가족 대화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최동수 씨 생각이 난다. 오후에 진우와 민우가 돌아간다. 아빠와 아들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다.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한다. 최동수 씨가 밤마다 하시는 일이 이제 이해된다. 돌아가신 가족에게 편지를 쓰시는 거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시는 거다. 하지만 왜 복도에서 하실까? 집안에서는 안 되는 걸까? 혹시 집안에 있으면 더 괴로우신 건 아닐까? 저녁 무렵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는다. 가을바람이 선선하다. 문득 최동수 씨 집 베란다를 본다. 빨래가 걸려 있지 않다. 화분도 없다. 생활의 흔적이 별로 없다. 밤 9시. 일찍 샤워를 하고 거실에서 독서를 한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이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자꾸 복도 쪽으로 신경이 쓰인다. 10시가 되자 복도에서 소리가 들린다. 예상했던 소리다. 발걸음 소리. 이제는 익숙해졌다. 문구멍으로 내다본다. 최동수 씨가 봉지를 들고 복도 가운데 서 계신다. 오늘은 무릎을 꿇지 않으신다. 그냥 서서 편지를 꺼내신다. 편지를 펼쳐 읽으신다. 그리고 사진을 꺼내본다. 작은 사진 2장이다. 아마 액자에 있던 그 사진들일 것이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신다. 입술이 움직인다.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혼잣말이 아니라 사진 속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밤마다 혼자 그리움을 달래고 계시는 거구나. 10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셨을까? 최동수 씨가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지에 넣으신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신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진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호가 가져온 쪽지를 다시 꺼내본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도 최동수 씨가 쓰신 걸까? 자신의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일까? 작은 열쇠도 다시 본다. 이것은 무엇을 여는 걸까? 혹시 편지들을 보관하는 곳의 열쇠일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결심한다. 내일은 좀 더 용기를 내보자. 최동수 씨와 더 긴 대화를 해보자. 혼자 그리움을 견디시지 않도록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자. 교사였을 때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렴. 지금 최동수 씨에게도 같은 말을 해드리고 싶다.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꿈속에서도 최동수 씨가 나타났다. 복도에서 편지를 읽으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아침 일찍 마트에 간다. 최동수 씨께 드릴 음식을 더 준비하려고. 혼자 사시는 분이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걱정된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관리소에 들른다. 이관수 소장이 계신다.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라 주민들 사정을 잘 아신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영숙 씨. 일찍 나오셨네요. 혹시 15층 최동수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최동수 씨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그냥 이웃으로서 안부가 궁금해서요. 이관수 소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참 안타까운 분이죠. 3년 전에 혼자 이사 오셨는데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으셨다더군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자주 외출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거나. 이상한 행동이요? 아, 그러고 보니 밤에 가끔 복도를 다니신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가슴이 떨린다. 역시 다른 주민들도 눈치챘구나. 신고요? 네. 위층 주민이 밤에 복도에서 소음이 난다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산책하시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관리소에서 뭔가 조치를.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봤어요. 규정 위반도 아니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한다. 최동수 씨의 행동이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민호 없는 일요일이 적적하다. 오늘은 진우 가족이 혜진이 친정에 간다고 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최동수 씨 집으로 간다. 어제 가져간 그릇을 받아올 겸 안부를 물어보려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대답이 없다. 한 번 더 눌러본다. 여전히 조용하다. 외출하셨나 보다.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뒤돌아보니 최동수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다. 손에 약국 봉지를 들고 계신다. 영숙 씨, 또 오셨네요. 그릇 가져가려고요. 외출하셨었나 보네요. 네. 약국 갔다 왔어요. 아프세요? 아니에요. 수면제 때문에. 수면제라니.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그래서 밤에 복도를 다니시는 건가? 잠이 안 오세요? 네. 몇 년째 그래요. 집 안으로 들어간다. 어제보다 더 어수선해 보인다. 테이블 위에 편지들이 흩어져 있다. 최동수 씨가 급히 정리하신다. 죄송해요. 정리를 못했네요. 편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다. 무심코 주워드리려다가 멈춘다. 편지지에 쓰인 글씨를 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지은이는 딸 이름인가 보다. 편지는 돌아가신 딸에게 쓰시는 거구나. 제가 정리할게요. 최동수 씨가 서둘러 편지를 가져간다. 하지만 이미 몇 줄 더 읽었다. 아빠가 그날 조금만 늦게 집에 갔다면, 아빠가 다른 길로 갔다면, 자책하시는 내용이다. 교통사고를 자신 탓으로 여기고 계신다. 동수 씨, 차 한 잔 드실까요?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바쁠 일 없어요. 혼자 사는데 뭐가 바빠요. 부엌에서 차를 끓인다. 최동수 씨는 거실에서 편지들을 정리하신다. 손이 많이 떨린다. 약 때문인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다. 동수 씨, 편지 쓰는 걸 좋아하세요? 편지요? 네. 테이블에 많이 있길래. 잠시 침묵이 흐른다. 가족한테 쓰는 거예요. 가족이요? 네. 돌아가신 가족한테. 목소리가 떨린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처음인 것 같다. 그럼 편지를 쓰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써야 할 것 같아서. 차를 가져다 드린다. 최동수 씨가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손에서 컵이 살짝 흔들린다. 동수 씨, 혹시 누군가랑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지내시기 힘들지 않아요? 갑자기 최동수 씨 눈에 눈물이 맺힌다.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밤이요. 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밤마다 복도에 나오시는 거구나. 집안에 혼자 있으면 더 힘드신 거다. 혹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상담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권했는데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하기가 부끄러워서요. 이해된다. 우리 세대 남자분들은 마음의 병을 드러내기 어려워하신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신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런가요? 물론이죠. 저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최동수 씨가 고개를 든다. 처음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본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혼자 이겨낸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저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저라도 있잖아요. 최동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영숙 씨, 이웃이니까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맞죠. 그날 오후 늦게까지 최동수 씨와 이야기했다. 1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신다. 교통사고 그날의 이야기. 자신이 늦게 퇴근하지 않았다면, 다른 길로 갔다면 하는 후회. 혼자 남겨진 죄책감. 잠 못 이루는 밤들. 나는 그냥 들어드렸다.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드렸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드리기도 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온다. 마음이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최동수 씨가 마음을 여셨다. 이제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된다. 밤에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집 안에서 주무시는 모양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 걸까? 민호가 가져온 쪽지를 다시 본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제 이해한다. 최동수 씨가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고 하신 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숨기지 않으셔도 된다. 월요일 오전,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다. 아이가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유치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며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 민호가 요즘 좀 예민해 보여요.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장미경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낮에 자꾸 졸려해요. 그제서야 깨닫는다. 민호도 최동수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밤에 복도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한다. 최동수 씨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민호에게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아이의 안전과 평온이 우선이다. 오후에 최동수 씨 집을 찾는다. 어제와 달리 얼굴색이 어둡다. 영숙 씨, 죄송해요. 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 때문에 폐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거실에 들어가니 어제보다 더 어수선하다.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액자가 넘어져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하지만 실수 같지 않다. 뭔가 화가 나서 물건들을 던지신 것 같다. 동수 씨,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위층에서 항의가 왔어요. 항의요? 밤에 시끄럽다고. 관리소를 통해서. 아, 관리소장이 말했던 그 일이구나. 뭐라고 하던가요? 복도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최동수 씨 목소리가 쓰라리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앞으로는 안 나갈 거예요. 집에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답이 될까? 복도에 나오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동수 씨, 혹시 집안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고개를 숙인다. 집안에 있으면 더 괴로워요. 왜요? 가족들 흔적이 너무 많아서. 이해된다. 아내와 딸의 물건들, 추억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도로 나오시는 거였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다른 방법이요? 네. 집안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10년 동안 쌓인 습관과 아픔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그때 현관벨이 울린다. 최동수 씨가 문을 열어본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다. 최동수 씨,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이관수 소장과 다른 직원 한 명이 와 있다. 표정이 심각하다. 뭔 일이세요? 주민 신고가 계속 들어와서요. 어제도 밤 12시에 복도에서 소음이 있었다고. 최동수 씨가 당황한다. 어제는 안 나갔는데요. 정말요? 그럼 다른 분이신가?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안 나갔어요. 나도 증명해 드릴 수 있다. 어젯밤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소장님, 어제는 정말 조용했어요. 저도 옆집에 사는데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신고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관리소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쨌든 앞으로는 밤에 복도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다른 주민들 피해를 생각해서. 관리소 직원들이 가고 나서 최동수 씨가 풀이 죽는다. 이제 정말 어쩌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도 복잡하다. 최동수 씨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걱정된다. 저녁에 진우가 전화한다. 어머니, 민호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 혜진이가 걱정하네요. 혹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나요? 아, 역시 민호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도 너무 걱정되면 소아과에 한번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고민한다. 최동수 씨를 도와드리는 것과 민호를 보호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밤 9시. 최동수 씨 집에서 소리가 난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집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다. 걱정이 돼서 문을 두드린다. 동수 씨,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문이 열린다. 최동수 씨 얼굴에 상처가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졌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 손목도 부어 있다. 일단 약국에라도 가요. 싫어요. 그냥 놔두세요. 처음으로 짜증을 내신다.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다. 동수 씨,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라니요? 지금 포기하면 가족들이 슬퍼하실 거예요. 눈물이 흐른다. 1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온다.
저는 이미 가족을 실망시켰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가 다른 길로 갔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말을 계속하신다. 가슴이 아프다. 그날 밤 늦게까지 최동수 씨와 함께 있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와서 상처를 치료해드렸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이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오래 참으셨다. 동수 씨,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병원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요.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거예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동의하신다. 내가 함께 가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서 결심한다. 최동수 씨를 끝까지 도와드리겠다. 하지만 민호의 안전도 지켜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이웃을 돕는 것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두 가지 모두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화요일 오전, 최동수 씨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에 간다. 약속을 잡기 위해 어젯밤 늦게까지 전화를 했다. 다행히 오늘 오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최동수 씨를 만난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입으셨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영숙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저도 함께 있을 테니까. 병원까지 가는 길에 최동수 씨가 과거 이야기를 더 들려주신다. 아내 은경 씨와 딸 지은이의 이야기.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 은경이는 꽃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떤 꽃을요? 장미요. 집에 장미꽃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민호가 복도에서 꽃 냄새를 맡았구나. 최동수 씨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장미 향수를 뿌리셨던 모양이다. 지은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꼭 민호처럼 비슷한 나이였나 보네요. 네. 6살이었어요. 민호와 같은 나이. 그래서 민호를 보시면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최동수 씨가 계속 손을 비빈다. 많이 긴장하고 계신다. 동수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이라서요. 김혜영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 40대 중반의 여의사다. 온화한 인상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최동수 씨가 말문이 막힌다. 내가 대신 설명한다. 이분이 가족을 잃으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셔서. 언제 가족을 잃으셨어요? 10년 전에요. 어떻게 잃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동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교통사고 이야기를 한다. 그날의 상황, 자신의 책임감, 10년 동안의 죄책감까지. 김혜영 의사가 조용히 듣는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한다. 밤에 잠은 어떠세요? 못 자요. 꿈에서 계속 그날이 나와요.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무서워요. 그리고 외로워요. 1시간 가까이 상담이 진행된다. 마지막에 의사가 진단을 내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복합된 상태입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을 받기로 한다. 주 2회, 한 달간 집중 치료를 받는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최동수 씨 표정이 밝아졌다. 영숙 씨,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 왔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네, 꼭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를 데리러 간다. 아이가 오늘은 표정이 밝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꽃 그림이요. 장미꽃. 순간 가슴이 뜨끔한다. 왜 하필 장미꽃을 그렸을까?
집에 와서 민호 그림을 본다. 예쁜 장미꽃 그림이다. 색칠도 잘했다. 민호야, 왜 장미꽃을 그렸어? 예뻐서요. 그리고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네. 예쁜 아주머니가 장미꽃을 주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진다. 혹시 최동수 씨 아내를 꿈에서 본 건 아닐까? 아이들은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한다.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어? 고맙다고 했어요. 뭘 고맙다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맙다고. 오후에 최동수 씨가 찾아온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가져오셨다.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아내분이 장미꽃을 좋아하셨다고 했죠? 네. 왜요? 민호가 오늘 장미꽃 그림을 그렸어요. 최동수 씨가 놀란다. 정말요? 민호 그림을 보여드린다. 최동수 씨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은경이가 좋아하던 장미랑 똑같아요. 그리고 꿈에서 예쁜 아주머니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네요. 그날 저녁 최동수 씨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반찬을 많이 준비해서 함께 나눠 먹는다. 혼자 드시던 분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니 표정이 밝아진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저도 혼자였어요. 이제 서로 의지해요. 식사 후에 최동수 씨가 편지 하나를 꺼낸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아내에게 쓴 글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책하는 내용이 아니다. 사랑하는 은경아, 오늘 좋은 분을 만났어. 영숙 씨라는 분인데 정말 친절해. 너라면 분명 좋아했을 거야. 지은이가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는 아이도 만났어. 민호라는 아이인데 지은이랑 똑같이 예쁘게 그림을 그려. 아직도 너희들이 그립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 고마워. 편지를 읽으며 뭉클해진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편지 내용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변화네요. 네. 아직 많이 그립지만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날 밤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최동수 씨가 집안에서 편히 주무시는 모양이다. 민호도 깊이 잠들었다. 며칠 만에 편안한 밤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한다. 최동수 씨의 치료가 시작됐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진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픔. 1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 그 모든 것이 이해된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민호가 그린 장미꽃 그림을 다시 본다. 혹시 정말 아내분이 민호 꿈에 나타나신 걸까? 고맙다고 말씀하신 걸까?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치료를 시작하신 최동수 씨. 꿈에서 만난 따뜻한 아주머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과거와 현재가 상처와 치유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한 주가 지났다. 최동수 씨가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약물 치료 덕분에 밤에 잠을 좀 더 잘 주무시게 됐고 상담을 통해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내고 계신다. 목요일 오후 민호와 함께 최동수 씨 집을 방문한다. 아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호가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친숙해졌다. 민호야, 안녕. 오늘도 그림 그렸니? 네. 보여드릴게요. 민호가 그림을 펼친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이다. 할머니, 아저씨, 그리고 민호가 함께 웃고 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최동수 씨가 진심으로 감탄한다. 아이의 그림 솜씨가 정말 늘었다. 아저씨도 그림 그릴 줄 아세요? 옛날에는 조금 그렸어. 그럼 같이 그려요. 민호가 색연필을 내민다. 최동수 씨가 망설이시다가 색연필을 받으신다. 뭘 그릴까? 꽃 그려주세요. 꽃이라. 장미꽃 어때? 좋아요. 두 사람이 함께 그림을 그린다. 최동수 씨의 장미꽃 그림이 정말 예쁘다. 손재주가 있으시구나. 아저씨,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고마워. 민호도 잘 그려. 저희 같이 그림 그려요. 할머니도 같이. 나도 합류해서 세 사람이 함께 그림을 그린다. 오랜만에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 그림을 그리면서 최동수 씨가 말씀하신다. 민호 덕분에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네. 재미있어요? 응. 지은이랑 함께 그리던 생각이 나. 지은이가 누구예요? 아저씨 딸이야. 민호랑 같은 나이였어. 지금은 어디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진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은이는 하늘에 있어. 하늘에요? 응. 엄마랑 함께 하늘에서 아저씨를 지켜보고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럼 아저씨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겠네요. 그럴 것 같아. 그날 저녁 최동수 씨가 편지를 쓰신다. 이번에는 딸에게 쓰는 편지다. 지은아, 오늘 민호라는 친구를 만났어. 너랑 똑같이 그림을 잘 그려. 너도 민호랑 친구가 되고 싶을 거야. 아빠가 이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좋은 분들이 아빠를 도와주고 계셔. 편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책과 후회 대신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다. 금요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다. 영숙 씨, 최동수 씨 때문에 항의했던 주민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사과요? 네. 사정을 알고 보니 미안하다고. 위층에 사는 박주부가 직접 찾아왔다. 40대 여성분이다. 정말 죄송해요. 사정을 몰랐어요. 무슨 사정을요? 남편 잃으신 걸 몰랐어요. 관리소에서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는 조금 소음이 나도 이해할게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들의 마음이 따뜻하다. 사정을 알고 나니 이해해 주신다. 최동수 씨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다. 많이 안도하신다. 영숙 씨, 저 때문에 이웃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토요일에는 진우 가족이 모두 왔다. 최동수 씨도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어머니, 이분이 최동수 씨예요? 네. 우리 이웃이야. 진우와 혜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최동수 씨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신다. 항상 어머님이 신세를 지고 있어요.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영숙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 최동수 씨의 직장 생활, 취미, 앞으로의 계획까지. 동수 씨, 혹시 취미가 있으세요? 혜진이가 묻는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민호랑 함께 그리고 있어요. 정말요? 민호도 그림을 좋아하는데 잘 됐네요. 가끔 같이 그리면 어때요? 진우가 제안한다. 저야 좋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일요일 오후, 최동수 씨와 함께 동네를 산책한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오신다고 하신다. 영숙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뭐가요? 제 마음이요. 이제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좋은 변화네요. 네.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물론이죠. 그리고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이웃 이상이에요. 가족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진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최동수 씨가 말씀하신다. 영숙 씨, 이제 밤에 복도에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집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편지도 이제 집에서 써요. 그리고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써요. 진짜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 10년 동안의 아픔이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동수 씨가 작은 상자를 꺼내신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가져온 그 열쇠로 여는 상자예요. 깜짝 놀란다. 그 열쇠가 정말 최동수 씨 것이었구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경이와 지은이 사진들이요. 그리고 편지들. 그럼 민호가 주운 쪽지도 제가 떨어뜨린 거였어요. 그날 정말 힘들어서 혼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썼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민호가 우연히 주운 쪽지와 열쇠. 그것이 최동수 씨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민호가 천사였네요. 정말 그래요. 민호 덕분에 영숙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작은 우연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최동수 씨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약물 치료로 잠도 잘 주무시게 됐고 정기적인 상담으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다. 월요일 오후 민호와 함께 최동수 씨 집을 방문했는데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다. 영숙 씨, 민호야, 이분은 한명길 씨예요. 50대 남성분이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신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수 씨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명길 씨가 설명한다. 사실 동수 씨가 실종됐다고 생각했어요. 3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됐거든요. 실종이요? 네. 퇴직하신 후에 이사를 가셨는데 주소를 못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최동수 씨가 치료받으면서 비상 연락처로 직장 동료 번호를 적으신 모양이다. 동수 씨가 이렇게 혼자 지내신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다면. 한명길 씨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다. 그동안 회사 동료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동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최동수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겠어요. 그리고 회사 모임에도 나오세요. 모임이요? 네. 퇴직자 모임이 매월 있어요. 다들 동수 씨 만나고 싶어 해요. 최동수 씨 얼굴이 밝아진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보인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동수 씨 없으니까 모임이 심심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 최동수 씨가 편지를 쓰신다. 이번에는 직장 동료들에게 쓰는 편지다. 오랜만에 명길이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걱정 마십시오. 다음 모임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분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편지 내용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분이 이제는 앞을 보고 계신다. 화요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최동수 씨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다고 했다. 영숙 씨, 그림 교실에 다니려고 해요. 그림 교실이요? 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호랑 함께 그리다 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이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 혹시 민호도 함께 할 수 있나요? 아이들 반도 있어요. 같이 다녀봐요. 민호가 신나한다. 할머니, 아저씨랑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다녀보자. 수요일 첫 그림 수업에 참가했다. 최동수 씨와 민호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흐뭇하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웃 아저씨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이제 정말 가족 같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다. 목요일에는 김혜영 의사 선생님과 마지막 상담이 있었다. 동수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약물도 이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도 월 1회로 줄이시죠. 완전히 나은 건가요? 완전히 나았다기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영숙 씨가 정말 큰 도움이 되셨어요. 가족의 지지가 치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야말로 배운 게 많아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네요. 금요일 저녁. 우리 모두가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 최동수 씨, 진우 가족, 그리고 나. 식사 후에 최동수 씨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진다. 그런데 민호가 그 쪽지를 주워온 덕분에 영숙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쪽지가 그런 의미였구나. 진우가 놀란다. 네. 그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숙 씨가 나타나셨어요. 내 마음도 뭉클해진다. 이제는 살고 싶어요. 은경이와 지은이의 목까지 살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동수 씨. 혜진이가 말한다. 그리고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이미 가족이에요. 민호가 말한다. 맞아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토요일에는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관에서 정식으로 찍는 가족 사진이다. 최동수 씨가 은경 씨와 지은이 사진도 가져오셨다. 함께 찍는 사진이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사진이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사진사가 말한다. 네. 특별한 가족이에요. 일요일 오후 최동수 씨가 마지막 편지를 쓰신다. 은경 씨와 지은이에게 쓰는 편지다. 사랑하는 은경아, 지은아. 이제 아빠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영숙 씨라는 천사 같은 분과 민호라는 예쁜 아이를. 그리고 따뜻한 가족들을. 아빠가 이제 웃을 수 있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아빠는 행복해.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살아갈게. 사랑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최동수 씨가 말씀하신다.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이요? 네. 이제 편지 대신 마음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진짜 치유가 완성됐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으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한다. 몇 달 전만 해도 민호가 주워온 검은 봉지 때문에 걱정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선물이었다. 최동수 씨도 이제 밤에 복도를 다니지 않으신다.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신다. 민호도 깊이 잠든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상처는 아물었고 외로움은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다. 베란다에서 국화꽃을 보며 미소 짓는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한 봄 같다. 민호가 가져온 작은 우연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35년 교직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최동수 씨와 민호, 그리고 우리 가족.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평화롭다. 15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최동수 씨도 민호도 우리 모두가 함께다. 손주를 키운다는 건 정말 인생의 두 번째 선물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세 번째 선물이다. 그 모든 선물의 시작은 민호가 주워온 작은 검은 봉지였다. 작은 우연이 만든 큰 기적. 그것이 우리 이야기다.